아, 그게 원수시고. 예, 바람이, 나도 말은 예, 바람이 잘 들어옵니다. 예.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 예, 1번에 네, 다음 중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급격히 화합할 때 열과 빛을 내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연소라고 그럽니다. 산소하고 만나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 2번에 다음 중 연소와 가장 관련이 있는 화학 반응은 산소를 만나니까 산화 반응입니다. 3번에 다음 중 연소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부탄가스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황린을 공기 중에 방치했더니 불이 붙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다. 공기 중에 노출된 샘옷이 붉게 녹이 싫었다. 네, 4번은 이제 열과 빛이 없으니까 연소가 아닙니다. 4번에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 3요소고 촉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5번에 가연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산소와 반응 시 흡열 반응을 하는 것은 가연물이 될 수 없다. 가연물이 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발열 반응을 해야 가연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에 구성 원소 중 산소가 포함된 유기물은 가연물이 됩니다. 3번에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가연물이 되기 쉬운 게 아니라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습니다. 4번에 산소와 친화력이 작을수록 친화력이 클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기어유, 질소, 이氧화탄소, 에테르. 질소라는 것은 인화가 될 수가 없겠죠. 불연성이니까. 가연물이 아니고요. 이제 기어유나 이氧화탄소나 에테르는 전부 다 연소 가능하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 맞습니다. 7번에 탄산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탄산가스니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1번에 산소와 반응 시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 산소와 반응할 때 흡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산화탄소는 산소하고 반응하죠. 그러면 일산화탄소도 가연물이니까 발열 반응을 해요. 이제 이산화탄소는 산소하고 아예 반응을 안 하지만 2번에 산소와 반응하여 불연성 물질을 발생한다. 불연성 물질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3번에 산화하지 않으나 산소와는 반응한다. 산소하고 반응하면 산화하는 거니까 잘못됐고 4번에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네요. 일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옳은 것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인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1, 2, 3번은 산소와 반응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틀렸다라는 거네요.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8번에 수소의 공기 중 폭발 범위에 가장 가까운 곳은 그러면 수소는 4에서 75 폭발 범위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는 애워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거 그것은 애우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금 했던 수소는 4에서 75 이제 V%라는 것은 부피 %다 그런 거예요. 부피. 예,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세틸렌이 나오기 때문에 아세틸렌은 가장 넓어요. 2.5에서 81 V%에 수소보다도 더 넓기 때문에 아세틸렌 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에 일산화탄소 이제 이것은 12.5에서 74 예, 이것도 넓은 편에 속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애우고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에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일산화탄소, 프로판, 수소는 가연성 가스 맞고 아르고는 이제 불연성 가스이고 예, 불활성 기체. 10번에 이제 공기 중 산소의 농도는 몇 프로인가? 21%. 11번에 다음 중 조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조연성이니까 이제 산소죠. 22번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이제 아세틸렌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넓은 게 수소. 예. 그래서 에틸렌, 프로판, 메탄이 나왔는데 이제 수소하고 일산화탄소까지는 애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애워 본다면 에틸렌이 지금 아래 표에 나와 있고 프로판이 또 나와 있고 메탄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틸렌이나 프로판은 약간 어렵고 메탄은 약간 쉽죠, 애우기가. 그래서 5에서 15니까 하나 애우고 넘어가죠. 메탄이 5에서 15%. 그렇게 넓지는 않는데 5에서 15%이다. 그리고 에탄을 봐보면 좀 더 이제 수치가 작아져요. 에탄 3에서 12.4 이것도 애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탄 메탄 다음에 에탄이니까 에탄은 3에서 12.4%. 그래서 메탄보다 약간 작으니까 그래서 메탄을 애워놓으면 에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애우고 그 다음에 13번에 화재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화점, 착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맞고요. 착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맞고요. B점, 융점이 높으면 덜 위험하고 연소 범위가 넓으면 위험하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4번에 다음 물질 중 공기에서 이온도가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이온도를 알려면 폭발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수소는 애웠으니까 알지만
에스테르 에틸렌 프로판은 애우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답은 수소이긴 한데, 에테르 에틸렌 프로판 그러면서 에테르가 에탄인가? 에테르 지금 책에서는 에테르를 에탄으로 해놨는데 에탄이 에탄 메탄 에탄 에테르가 에탄 메테르 이제 수소는 이음도 구할 수 있겠죠. 예. 4분의 75-4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선 넘어가고요. 예. 좀 더 이제 애워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15분의 다음 중 연소 속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연소 속도 그러면 산화 속도가 곧 연소 속도가 됩니다. 16번에 가연물의 구비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발열량이 커야 되고 전도율은 작아야 되고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되고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그러면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탄화수소로서 도시가스의 주성분 그러면 LNG를 이야기하니까 메탄이 됩니다. 이제 LPG는 부탄이나 프로판이나 부탄이 LPG였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다음 중 첨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정전기, 기화열, 금속성 불꽃, 전기 스파크. 기화열은 그냥 기화될 때 발생하는 열이지 첨화원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첨화원이 맞고 그 다음에 19번에 다음 중 고체 가연물이 덩어리보다 가루일 때 연소되기 쉬운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루가 된다라는 것은 산소 접촉 면이 커진다라는 것이니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의 정전기에 의한 발화 과정으로 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전하가 발생하고 축적되고 방전돼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21번 공기의 요동이 심하면 공기의 요동이 심하면 불꽃이 노즐에 정착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어 꺼지는 현상. 꺼져버리니까 블로우 오프죠. 블로우 오프. 그 다음에 22번은 다음 중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열 전도율이 커버리면은 자연 발화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수분이 있거나 주위 온도가 높거나 표면적이 넓으면 자연 발화가 잘 됩니다. 23번에 여론으로서 화학적 에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연소열, 분해열, 마찰열. 마찰은 기계적 에너지겠죠. 용해열, 화학적이고요. 이제 마찰은 기계적. 그 다음 24번에 백열 전구에서 발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백열 전구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저항이 높아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항열입니다.
저항을 이용한 저항열. 25번에 기계적 점화원으로만 나열한 것은 이제 기화열은 점화원이 아니고 1번에 2번에 융해열, 연소열은 화학적이고 3번에 압축열하고 마찰열이 기계적 점화원입니다. 정전기나 연소열은 정전기는 전기적 점화원이고 연소열은 화학적 점화원이고 그 다음에 26번에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접지하면 되고 상대 습도를 높게 하면 되고 공기를 이온화하면 되고 부도체 물질 사용한다. 이게 답인데 이제 부도체면은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기가 멈춰 있으니까 정전기가 발생하겠죠. 부도체는 정전기라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번은 이제 27번 합니다. 27번은 황이나 나프탈렌과 같은 고체 이온물의 주된 요소 연소 형태는 이제 황이나 나프탈렌은 고체인데 이제 그게 증발하면서 기체되면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증발 연소가 맞겠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증발하기 때문에 28번에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기름걸레가 자연 발열하였다. 그 원인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래서 기름걸레가 자연 발화했다라는 것은 산화열이 축적됐을까요? 그런 것 같죠. 이제 산소하고 만나면서 그 열이 이제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발화했다라는 겁니다. 산화열. 그래서 아래 해설에 봐보면 산화열, 이제 가연물이 산화하면서 발생한 열이다 그거죠. 산소하고 계속 만나면서 산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9번은 일반적인 자연 발화 방지법이 아닌 것은 이제 습도를 높인다라는 것은 아까 정전기 방지 방법이지 자연 발화는 오히려 도와주죠. 습도가 높아버리면. 그래서 1번이 답인데 2번에 통풍을 온활하게 하면 자연 발화가 잘 안 되고 저장실의 온도가 낮으면 잘 안 되고 발열 반응에 정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을 피할 것. 그래서 이제 정촉매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연쇄 반응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제 발열 반응을 도와준다. 정촉매 작용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정촉매의 반대말이 부촉매예요. 부촉매. 정촉매의 반대말이 부촉매 반응이. 부촉매. 그게 반대 말입니다. 그래서 부촉매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30번에 다음 중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열 전도율이 크면
자연 발화가 어렵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수분이 있거나 주위 온도가 높거나 표면적이 넓으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쉽죠.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네. 그 다음에 31번에 촛불의 연소 형태는 무엇인가? 그래서 촛불은 원래 고체인데 그게 녹으면서 액체로 되고 그 액체가 다시 기체로 되면서 이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증발하면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증발 연소. 32번에 주된 연소 형태가 표면 연소인 가연물로만 나열된 것은, 그러면 표면 연소라는 것은 표면 연소인 이제 불꽃 연소하고 반대말인데, 이제 불꽃이 없는 연소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표면 연소는, 그러면 숯이나 목탄은 불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숯이나 목탄이 탈 때 사실은 자세히 보면 불꽃이 있긴 있죠. 근데 그 불꽃이 뭐랄까요? 이제 숯이나 목탄 안에 남아있는 약간의 가스가 타면서 그게 약간의 불꽃이 있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표면 연소라고 부릅니다. 이제 불꽃이 없는 연소, 표면 연소. 그래서 표면 연소의 반대말은 불꽃 연소. 불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 탈 때는 불꽃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크게. 왜 그러냐면 나무 안에 있는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스가 타니까 불꽃이 막 이렇게 크죠. 그 다음에 33번은 분자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는 산소를 이용하여 연소하는 형태를 무슨 연소라고 하는가?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연소라고 그러죠. 스스로 탄다. 자기 연소. 그 다음에 34번을 봐보면 가연물의 주된 연소 형태를 잘못 연결한 것은 이제 자기 연소 석탄. 석탄은 그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연소가 아니고, 이제 석탄은 나무처럼 이제 분해 연소가 되죠. 2번에 분해 연소 목재. 이제 목재는 목재가 타면서 분해되면은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분해 연소가 맞아요. 증발 연소 유황이다. 맞아요. 표면 연소 숯. 좀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석탄도 분해 연소예요. 자기 연소가 아니라.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되면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분해 연소가 맞고요. 35번에 인화성 액체의 연소점, 인화점, 발화점을 온도가 높은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발화점이 가장 높죠. 높은 온도에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발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게 연소점이죠. 인화점이 가장 낮아요. 인화점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온도가 연소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36번에 착화 온도 500도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착화 온도라는 것은 발화 온도예요. 말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착화 온도, 발화 온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500도씨에서
이제 저마운 없어도 연소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1번은 가열하면 산소 공급 없이 인하한다. 산소는 있어야 되죠. 2번에 500도씨로 가열하면 공기 중에서 스스로 타기 시작한다. 이게 맞죠? 예. 3번은 왜 틀리냐면 500도실에 가열하여도 저마운이 없으면 타지 않는다. 저마운 없어도 타는 게 바라고 착하고 그렇죠. 4번에 500도씨로 가열하면 마찰열에 의하여 연소한다. 예, 마찰열 없어도 연소해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예. 그래서 착화 온도라는 것은 발화 온도, 예, 그런 말이다. 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37번에 다음 중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예, 발화 온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애워줘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낮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에틸알코올, 톨루엔, 등유, 가솔린이 있는데, 37번에 답은 3번이네. 그래서 이제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석유류만 한번 봐보죠. 석유류. 가솔린하고 경유하고 등유. 이제 세 가지만 이제 공부한다면 가솔린은 300도씨이고 이제 경유는 200도씨고 등유는 210도씨. 예. 등유가 더 높네. 그래서 이제 발화점. 예. 이제 석유류 가솔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경유니까 그 다음이 이제 석유가 등유니까 그래서 가솔린은 300도씨, 경유는 200도씨. 뭐 애우기가 어렵진 않네요. 등유는 이것보다 좀 더 높다, 210도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 애우고 넘어가죠. 등유는 210도씨가 된다. 그 다음에 38번은 증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기압. 그러면 1번 표면 장력에 의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을 말한다. 원자의 중량에 비례하는 압력을 말한다. 증기가 액체와 평행 상태에 있을 때 증기가 새어나가는 압력을 말한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와 같은 부피의 순수한 공기 무게를 말한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증기압이라는 것은 증기가 되려고 할 때의 그때의 압력을 말해요. 액체가 증기로 되려고 하는 그 시점의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39번에 다음 중 비열이 가장 큰 것은 물, 금, 순, 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물 자체가 비열이 커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표에 봐보면 이제 물은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1000칼로리네요.
1000칼로리. 네. 그래서 이제 아래 해설에 2번에 봐보면 단위가 비열의 단위는 이제 물의 비열은 1000인데 단위가 이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단위가 돼요. 물의 비열은. 그래서 물 1kg이 물 1도씨를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1000kcal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비열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 난 곳에 물을 뿌려버리면 이제 그 물을 1도씨 올리려고 1000kcal가 소모가 되니까 이제 불을 끌 수 있다 그거죠. 예. 물의 비열 1000kcal 알아놓고요. 40번에 예.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부 직접적인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위의 발화에 이르는 최저 온도, 예, 이게 맞습니다. 이걸 발화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발화점이 높으면 덜 위험하고요. 인화점은 발화점보다 낮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가연성 물질을 공기 중에서 가열함으로써 발화되는 최고 온도. 최고 온도가 아니라 최저 온도가 돼야 맞고요. 네, 그 다음에 41번은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대략 몇 도 정도 높은 온도에서 얼마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를 말하는가? 그러면 5에서 10도 정도 높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5초네요. 예, 그거 이제 연소점이 그렇게 된다. 인화점보다 높다. 그 다음에 넘겨서 42번은 예,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는 각 몇 프로인가? 이제 20이라고 78 그 정도 되죠. 나머지는 1%는 나머지 다른 가스들. 그 다음에 43번에 소화약제 중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물이 냉각 소화제로 효과가 큰 이유는 이제 비열이 커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증발 잡열이 커서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예. 증발 잡열이라는 것은 증발될 때 필요한 열량. 예, 그래서 증발 잡열은 아마도 539 예, 킬로칼로리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단위는 이제 이 도시가 없어요. 증발 잡열은. 예. 이 단위에서 이걸 빼면은 단위가 돼요. 아래가. 예. 이제 증발이라는 것은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되기 때문에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단위가 빠진다고요. 예. 그래서 비열하고 증발 잡열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번에 실내 화재 시 질식 소화 효과를 이용할 때 실내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이제 15% 이하로 떨어지면 질식 소화가 돼요.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이 답이네요. 10에서 15%. 그래서 21%의 산소가 15% 이하로 떨어지면 불을 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파트의 연소 생성물 문제를 풀어보면 83페이지에 네, 1번에 메탄이 완전 연소할 때 연소 생성물을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굳이 안 해보더라도 메탄이라는 것은 이제 C하고 H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런 것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메탄이니까 C가 하나고 H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2. 예, 그러면 4가 되겠죠. 예, 여기 1이 있으니까 곱하기 2 플러스 2니까 4가 돼요. 이것이 산소하고 만난다라는 거죠. 연소가 되니까. 그러면 C하고 O가 만나서 CO2가 돼요. 그리고 H하고 O가 만나서 물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계수를 맞춰야 돼요. 앞에 계수. 그래서 여기가 탄소가 하나니까 여기가 탄소 하나 맞고요. H가 4개니까 여가 이쪽에 H가 4개가 되려면 여가 2가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러면 산소가 2개인데 여기는 산소가 2개에다가 이쪽에 2개가 있으니까 총 4개니까 여기를 4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에다 2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탄소 하나고 탄소 하나고 맞고 수소 4개고 수소 4개고 맞고 산소 4개고 산소 2개에다가 2개니까 4개 맞고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에틸렌의 연소 생성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에틸렌 C2H4네. 예, 그러면 에틸렌도 이제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으니까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도 발생하니까 4번이 답이죠. 염화수소라는 것은 염소가 있어야만이 염화수소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에틸렌에 염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틸렌은 어떻게 되냐면 에틸렌 지금 분자식이 C2H4예요. 예. 이건 메탄이고 이것은 에틸렌. 에탄이 아니에요. 에틸렌. 왜 이름이 에틸렌이냐면 이합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알칸이 있고 알킬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설명을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 다음에 알칼, 알칸, 알킬, 알켄, 예. 알켄이 있어요. 알켄. 예. 그래서 알칸족은 이제 C가 CN이면 H라는 것은 이 N에다가 EN 플러스가 2가 되고요. 알킬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가 부족이에요. CN, HEN 플러스 1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알켄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하나 더 부족이에요. CN,
HEN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책에서 에틸렌 그랬어요. 예, 에틸렌. 그러니까 렌으로 끝나니까는 캔 물질인 거예요. 알켄 물질인 거예요. 알켄. 예. 그러면은 에틸로 시작되니까 메타, 에타. 그러면 C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려나? 예. 이제 E로 시작하면 C가 두 개란 뜻이고, 그러면 두 개니까 H는 곱하기 EN이니까 4가 되면 맞겠죠. 예, 그래서 에틸렌. 그래서 이쪽 물질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C가 하나면 이제 메타 이렇게 부르고요. C가 두 개면 에타 예, 이렇게 부르고요. 예. 근데 세 개면 뭐 예, 프로 뭐가 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알칸이면은 메탄이 되는 거고, 이것이 알킬이면 메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알켄 물질이면 메틸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는 이것이 만약에 알칸이면 에탄이 되는 거고, 알킬이면은 에틸이 되는 거고, 예. 알켄이면 에틸렌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에틸렌이다 그거예요, 이름이. 예. 이제 이거 이름도 쫙 알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면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목재 연소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소가스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목재면은 일단은 수증기가 나올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 근데 포수겐은 안 나오겠죠. 이제 포수겐이라는 것은 염소가 있어야 포수겐이 발생해요. 그 이제 해설에 봐보면 또 PVC 이런 게 연소가 돼야 발생하고, 예, 그래서 포수겐은 염소하고 PVC하고 관계가 있다. 예, 그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